안녕하세요, 월드팩트리 박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하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할 얘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같이 정보가 중요한 시대에 개인정보를 또 사고 파는 일들까지 발생함으로써 요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기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됐거나 제공됐다라는 이유로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들, 렌터카 업체에서 이제 그 고객들의 정보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차를 안 빌려주거나 아니면 네. 빌려줄 때 까다롭게 하거나 비용을 네. 더 비싸게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었죠. 네, 그 렌터카 업체에서는 그 차량의 위치 추적기를 달아서 그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조회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위치 추적기 판매 업체로부터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그 렌터카 업체들이 모두 다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판매 업체가 마련한 게시판에 블랙리스트가 올라가게 된 것이죠. 무려 15년 동안 만 건의 정보들이 거기 포함됐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다룬 취급자들은 원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제약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따라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어디에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나의 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체크하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런 개인정보를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고시로 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어떤 웹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에서 이제 어떤 홈쇼핑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개인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취급자는 이런 어떤 안전고시에서 의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어떤 일들도 더 해야 되죠? 법에 위배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교육이 있는 것인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그리고 그 고객으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목적 외에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 되었을 때는 처벌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렌터카 업체의 경우에는 사실 원래 렌터카 이용에 관해서 수집을 한 것인데, 그 목적을 벗어나서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제3업체에게 또 공유하고 또 이것을 활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실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해당되느냐, 이게 사실은 좀 정의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해당되죠? 사실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될 것이고요. 주소라든지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결합을 해서 그 사람이 특정될 수 있다면 사실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렌터카 업체에서 그 문제가 됐던 개인정보는 이름, 연락처 중에 일부가 좀 지워지고 주민번호도 다 기재된 것이 아니고 일부가 좀 지워진 면은 있지만, 사실 법률적으로 보자면 그것을 모두 취합했을 때 누군가로 특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개인정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운전면허번호, 이 정도까지는 사실 누가 봐도 개인정보죠. 전화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겠죠. 전화번호 일부를 지워도? 그렇게 일부만 지워진 채로 전화번호만 있으면 사실 특정이 될 수 없었는데, 다른 것과 결합해서 식별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일부를 지우더라도 일단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취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보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이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과태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교육은 상시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기 행정안전부 고시에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회사 둘인데 안 받아도 돼,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네, 왜냐면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는 똑같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이런 업종의 그 규모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고가 발생 시에는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랬는데, 5억 원 이하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어떤
갭 차이가 좀 나는 거겠네요. 네,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 주의 의무를 기울였는지,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보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이 아마 참작하게 될 것이고요. 참고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정보 노출이 됐는데 관리자뿐만 아니라 직원 모두가 거기에 다 접속할 수 있고 다 볼 수가 있어. 그럼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네. 개인정보가 다 털린 상황일 테니까. 하다못해 회사에서는 그 면접자들에 대한 면접 이력서 이런 거 하나도 잘못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 사원들이 다 보게 되죠, 그죠? 네.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겁니다. 이게 쉽게 생각해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위반이 될 텐데 이게 상용으로 사용되어지는 회사 같은 경우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지 좀 보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개인정보 취급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사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이 있어야 이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고객들이 계속 연락도 오고 이메일도 보내주고 이게 내가 나름 또 리스트업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죠? 그럼 그게 개인 정보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회사 전체적으로 이런 교육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팩토리의 박수호였습니다. 네, 최하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delicious.